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주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오늘은요, 프리젠테이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말로 되지 않습니까? 말보다는 스피치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스피치도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레전드 스피치. 어때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스피치도 과학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 게 말이다? 아닙니다. 말에도 요령이 있고요. 원리와 원칙이 있고요. 과학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해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엄청 오래 얘기했는데요.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은 딴 나라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을 했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논리적인 얼개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설계만 될 수 있다면 이거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해되고 납득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는요, 사실 요리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더라도 어떤 레시피로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맛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는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컨텐츠로 승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컨텐츠가 아주 튼튼하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탑 같은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탑이 무너지지 않는 탑이 되냐고요? 공감이 가는 스토리로 무장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얻으러 가면 벽면에 잔뜩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 방이 몇 개 있고 이렇게 평면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평면도 같이 꽉 짜여진 설계 도면으로 구조화하게 되면 이 스피치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이해되기 쉬운 그런 구조화된 내용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을 그리시면 돼요. 집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도입부에 해당하는 지붕이 있고요. 그 아래로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둥들이 어떤 내가 해야 될 이야기의 주제로 등장하고요. 마무리는요, 튼튼한 토대가 되는 종결부로 마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건축 설계 도면같이 집을 구조하듯이 스피치를 설계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보통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A, B, A 다시 이렇게 구형이 될 수 있고요. A는 뭘까요? 당연히 도입이죠. 네. 그리고 이 도입의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A, B, C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이제 종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 오는 A, B, C가 A, B, C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A, B, A 다시로 가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네, A, B, A 다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해야 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도입부에서 공감대를 얻고 상대방의 주목과 집중도를 높여서 이제 분위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집중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주제로 던집니다. 그런데 이 주제만 이야기하면 그냥 뼈만 앙상한 집체밖에 안 되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서 공감을 끌어낼 때 사람들은 조금 더 말에 주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또 다른 것으로 받쳐주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살짝 변주된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으로 해주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게 되면 아주 멋들어진 스피치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 듣기 쉬워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어려운 말 쓰면 안 됩니다. 너무 늘어지거나 지루해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공감대를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공감대 만드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약간 모자란 듯 보이면 상대방이 경계를 풀고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보이는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의 빈틈을 보여라, 빈 구석을 보여라. 그게 좋고요. 그리고 내용을 조금 논리적으로 준비하시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요소요소에 투척하시면 좋고요. 그 투척한 에피소드로부터 우리가 얻어가야 될 긍정적인 내용들을 솔루션으로 살짝살짝 알려주는 것, 이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찾아라. 이게 사실은 스피치에서는 꽃이거든요. 네, 어떻게 에피소드를 찾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영화, 드라마, 아니면 TV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요, 정말 하하호호 웃게 만드는 내용도 있고요, 가끔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빨리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용할 때 쓰고요. 또 보통 사람과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도요,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발췌하거나 신문의 기사라든지 이런 정보로부터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어낸 것들, 이것이 최고의 에피소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있으세요? 그럼 밑줄 치고요, 사진기로 찍으십시오. 폰으로 찍으십시오. 신문에 좋은 기사가 있나요? 그러면 URL을 받아서요, 어딘가에 잘 저장을 해 두십시오. TV나 유튜브도요, 요즘은 저장하기, 구독 중,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 그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의 에피소드로 등장할 수 있고요. 가끔은 A4 용지에다가 한번 살짝 키워드나 주제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의 논리를 만들어내신다면 굉장히 재미나면서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고 또 한결 오래오래 간직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약간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치는 게 좋고요. 끝이 좋으면요, 네, 나머지는 다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요, 한번 여러분이 꼭 비즈니스가 아니라도요, 일상적인 친구와의 만남 자리에서 아니면 가족들과의 이런 편안한 자리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훈련된 무의식적인 반복이 실제 실전에서도 아주 파괴력 있고 강력한 무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도와줄 것입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스피치의 달인이 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